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어떤 분 얘기하니까 시설 관리를 하니까 야 이거는 뭐 아무나 갈 수 있는 곳 뭐 어떻게 얘기하지만 시설 관리 업무보다 사실 힘든 직장도 없어요. 힘들고 기술이 진짜 요하는 직장. 내가 공무원으로 시험돼서 공무원 들어가면 그냥 배우면 되잖아요. 전산 치는 거 배우고 내가 뭐 배우고 공무원 시험 보거나 큰 시험 볼 때 뭐 어렵게 배운 그 지식을 가서 자기가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가서 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의 선발 과정이지 선발 과정의 기준을 가지고 시험을 보고 들어가서 그 직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어떠한 기준의 업무를 할 때 배워주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시설관리 부분도 마찬가지. 배워주면 들어오면 배워주면 다 합니다. 근데 들어올 때의 기준들은 어떤 거 있어요? 뭐 자격이라든가 뭐 이런 걸 따지잖아. 자격 경력. 사실은 들어올 때의 기준이지 들어와서의 기준은 아닙니다. 들어와서의 기준은 사람 됨됨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지 그 전에 자격 경력은 지금 근무하는 현장에 100%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장이 되든 뭐 거기서 과장이 되든 팀장이 되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뭐 소장이면 다 뭐 그 현장에 가서 맞는 소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하려고 갔는데 갑질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소장이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도 중간 관리자고 회사가 있고 또 회사에서 수주를 받아서 하게 되면 우리가 즉 계약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계약 상대자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매칭에 문제가 있으면 힘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시설 관리로 지금 가고 싶은 거예요. 혹시 은퇴자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경험 없는 분들, 야 이거 시설 관리가 뭐하지 이거? 내가 전기직 자격을 갖고 있어. 경력은 없는데 자격으로 가니까 내가 전기 아니면 기계 막 이런 걸 갖고 현장에 가면 뭐하지? 일은 쉽나? 어렵나? 이거 일도 모르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근무는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 지금 가보지 못했잖아요. 가보지 못했어. 궁금하지? 되게 궁금해요.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시설관리 현장 가면 어떻게 한다, 뭘 한다. 지금 유튜브에나 여러 가지 막 영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고치고 뭐하고 막 이런 영상 나옵니다. 아니면 뭐 검사하는 영상, 직무구시하는 영상들이 막 나와요. 그렇게 그런 영상으로 시설 관리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영상들 나오는데 거의 불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한 거. 진짜 고장나서 자기 현장에서 고장나서 고치고 점검하고 하는 거는 그건 사실이고 그분들도 영상 찍어 올린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시설관리 현장에서 업무는 그렇게 매일 점검하고 뭐 보수하고 이게 업무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취업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시설관리 현장에 취업해. 그러면 마음가짐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가 시설관리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기능사 따고 뭐 따고 따기만 했어. 즉 책만 보면서 땄어요. 이걸 자격증 취득을 한 거야. 제가 이거 실감이 안 나니까 내가 이거 책만 보고 뭐 자격증 땄어. 전기 이거 공사기사네. 뭐 전기 공사기사 뭐 아니면 뭐 위험물 관리자 이런 보일러 가스 같은 걸 막 땄어요. 이거 가지고 가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자격이라는 게. 그러면 내가 이걸 갖고 현장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입사는 될 것 같아. 잘만 말하면 이제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사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적응하고 일을 할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시설관리 업무 안 하시던 분들도 이걸 따가지고 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다음에 일하려고 하신다고. 넥타이 매고 맨날 행정 업무만 하다가 이 자격 따서 현장 가서 일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워밍업이라는 걸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워밍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가짐도 워밍업이 돼야 되지만 준비도 워밍업이 돼야 돼요. 자, 시설관리 현장에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부터 막 일 시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업무하고 오면 오리엔테이션 하듯 일을 하기 전에 처음에 가만히 앉아서 커피 한 잔 먹고 커피 먹는 것부터 가르쳐줘. 앉아서 그 다음에 현장을 한 바퀴 돌아줘요. 현장 한 바퀴 돌면 뭐 압니까?
큰 현장은요 6개월이 돼도 몰라, 1년이 돼도 모르는 데가 많아요. 만약에 10,000평 20,000평은 뭐 괜찮아. 50,000평 60,000평 가봐요. 그 현장에 구석구석을 다 알려고 하면 1년 가지고 되겠냐고. 안 가본 데가 천지입니다. 안 가본 데가 천지예요. 그때는 평수가 크다 보면 자기 직무 분야가 있잖아요. 직무 분야에 관해서만 하다 보면 다른 분야는 모르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조그마한 10,000평 이하, 또 20,000평 이하, 뭐 10,000평 이렇게 평수로 그런 건물을 가다 보면 종합적으로 많은 업무를 해요. 그러다 보면 현장 구조는 일주일 모릅니다. 뭐 한 달 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 가면 어떤 일을 하느냐. 처음에 커피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감시하는 걸 가르쳐줘. 감시하는 업무가 있어요. 컴퓨터를 보든 뭘 보든 감시하면서 봐야 되는 업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적응합니다. 자, 감시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차를 탔어. 내가 남이 차를 탔어요. 운전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옆에 앉아서 내가 버스 운전을 할 줄 몰라. 그럼 버스기사 옆에서 앉아가지고 버스기사 어떻게 운전하나 이렇게 계속 보는 거죠. 그 다음 차 창밖도 보고. 이게 감시 아닙니까? 그 다음 뭐 승객들 타면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그래, 감시는 빨리 이제 눈에 들어오죠. 그 다음 운전하는 걸 가르쳐줘요. 뭐 소방벨이 울린다 하면 어떻게 끄는 것부터 가르쳐줘. 그 다음에 뭐 보일러를 돌리게 되면 여기서 요걸 누르세요. 아니면 현장 안 될 때는 현장 가서 요걸 키세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쉽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격에서 내가 보일러 자격증 아니면 위험물 자격증,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왔는데 해당 없는 걸 가르쳐 주잖아. 지금 현장 둘러보는 거 한번 가르쳐 줘. 그 다음에 소방벨 끄는 거. 소방벨 끄는 건 누가 꺼야 되니까 누구나 거기에 내가 시설관리로 들어가면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는 누구나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소방벨 울리고 하면 감지기가 어디서 운다. 뛰어가서 감지기를 지구경중 주경중 누르고 감지기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거기에 불이 어떤 게 들어오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전에 지금 준비하실 것들은 어떻게 해요? 시설관리 가려고 마음 먹고 하면 면접 보고 써줄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고, 이들의 TV 지금 양 선생이 얘기하잖아. 그러면 내가 우리 주위에 아파트 산다면 아파트 자기 집에도 감지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복도에 감지기도 있어요. 그다음 지나가다가 유심히 감지기만 봐도 저게 감지기구나. 야,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유심히 보면서 내가 자꾸 내 걸로 만들어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서 스위치 켜고 뭐 끄고 막 하잖아요. 그것도 허투루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 현장에서 전기든 뭐든 제일 드라이버로 스위치 같은 건 딱딱 빼고 콘센트 빼고 그 정도 교체할 수 있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환풍기 같은 거 교체하고 닦고 먼지 묻으면 닦고, 화장실 가면 집에 있는 세면대도 한번 수리 안 해봤잖아요. 세면대에 물이 얼마나 나오나 수압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제 현장 업무 부분을 제가 다시 보내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주 업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자격증, 거창한 자격증을 가지니까 막 수전 설비를 가서 막 만지고 무슨 보일러면 에너지면 보일러를 막 만지고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기본적인 게 그런 걸 하는 겁니다. 화장실 막혔어. 그럼 화장실 뚫으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위생설비라 그래요. 위생설비. 그 다음 화장실에 수압 조절, 소변기 수압 조절이 안 돼서 수압 조절하러 가야 되고, 그 다음 뭐가 터졌어. 터지면 급히 물을 잠그든가 아니면 물 새는 걸 임시 테이프라도 조치하는 방법도 이제 자꾸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과 발이 하는 거예요. 손, 발, 입. 왜? 보고하고 알려주고, 보고하고 알려주고 설명하고, 이 입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끝나면 일지 쓰는 거예요. 이게 시설 업무의 기본적인 노테이션 업무예요. 그럼 아침 출근하거나 하면 내가 업무를 한 바퀴 돌아보는 걸 배웠잖아요. 순찰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한번 순찰해라. 순찰하는 거 배우고. 갔다 오면 커피 한 잔 먹고. 그 다음 감시 좀 하다가 전화 왔어요. 저 화장실 어디 막혔는데요. 이거 좀 뚫어주세요. 미화에서 뚫는 것도 있어요. 미화들이 뚫는 것도 있어. 근데 미화들이 뚫는 건 실패한다고 못해. 그러면 시설에 그 다음 넘겨요. 시설이 가면 잘 뚫는 게 아니야. 오만 짓을 해서 다 뚫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뚫는 장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화장실 그 다음 뚫어서 안 뚫리면 어떻게 해? 변기를 드러내야 돼. 변기를 드러내서 엎어서 뺀낭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 물 내렸는데 많이 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재구 찾아서 그것을 수리하는 방법도 또 익혀가야 돼요. 건물에 있는 보이고 안 보이는 부분에서 경험자가 돼가면 모든 부분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한 달 다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소장급 돼가면 거의 다 경험을 한번 갖고 시작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알고 있고, 자기가 직접 해야 되면 자기가 해야 되고, 아니면 시킬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들을 가르쳐서 시켜야 되고, 모를 때는 자기가 시범 보여줘야 되고, 그 정도 돼야 관리소장급에서 좀 인정들 받아가요. 현장에 가면 자기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안 해버려. 그러면 막 직원 간에 상호 간에 불신이 생기고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저 새끼는 매일 와가지고 잠만 잤다가 가고 퇴근해버리고 뭐 하나 터지면 살짝 있다가 다음날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돼지가 나쁘지. 다음날 온 사람이 어쨌든 자기가 막아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막아주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시설 관리에 가게 되면 어떠한 업무를 해야 되냐, 내가 맡은 시간에 뭐가 터졌어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막아보는 겁니다. 고쳐도 보고, 뭐 나는 기술 없어 하면서 자빠져자, 그러면 거기서 기술이 도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멍청한 놈으로 낙인 찍혀가. 그러다 보면 직원 상호 간에 막 불신돼. 그러다 보면 미워지고 그 다음 트러블도 생겨요. 그러면 여기가 어떤 직장이 되느냐, 서로가 힘든 직장이 되는 거예요. 건물이 힘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여러 사람이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서 이 현장이 힘든 현장으로 변하는 겁니다. 힘든 현장 있죠. 건물이 힘들게 하지 않아요. 건물이 힘들게 하진 않아요. 매칭된 사람들이 단단해서 잘 매칭됐는데, 그러면 좋아져야지. 근데 엉뚱한 갑이 있으면 갑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새끼가 있다고. 이러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갑과 을과 아니면 을의 회사, 이거 삼위일체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돼. 그래서 시설 관리 하시는 소장님들이 직원 뽑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이런 자격보다는 인성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들어와서 보면 자격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일을 하거든요. 사람이 일을 하니까 사람이 일을 하면서 괜히 보면 멍청한 새끼가 와버리는 거야. 자격증만 좋았지. 완전 또라이 같더라고, 또라이가. 기사가 몇 개 있어. 근데 멍하니 있어요, 멍하니. 그래서 저희 현장에서 있다가 또 쫓겨났어. 다른 현장 계속 쫓겨나는 거예요. 자격증이 10개 있다고 자격증이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또라이 같다, 또라이. 또라이가 옵니다, 또라이가. 또 어떤 또라이들은 오면 와서 그냥 져서놓다가 꽃들이 하나 있으면 소장이나 고발하고 골탕 먹이려고, 회사나 골탕 먹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자빠져가지고 산재해가지고 자빠져서 3년씩 안 나와버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시설관리에 가서 근무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나는 진짜 열심히 해서 성실히 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나이 많다 적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도 지금 시설관리에 근무하시려고 했을 때는 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시고, 내가 갈 준비되고 그 다음 거기에서 매칭돼서 주면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소장들이 쓰려고 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 업무다 누구 업무다 하면 자기가 자기 업무를 다 하잖아요. 여기 업무는 안 그래. 여기는 교대직들이 있다 그러면 교대직들이 있는데, 교대직들이 있을 때 터졌을 때 그 교대직에서 막아주지 않고 그냥 버티다가 다음 직으로 넘겨. 그럼 다음 직에서 막아야 되잖아요. 물이 줄줄줄 새고 있어, 막아야 되잖아.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어, 막아야 되잖아. 어떤 팀에서는 안 막아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패스시켜버리면 다음 팀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새끼들은 맨날 패스시키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시설관리 업무에 가서 하겠다면 이런 내용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거창한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 현장에 가서 보면 처음에는 안 고쳐보면 몰라, 안 해보면 몰라. 그렇지만 한번 고장난 것을 딱 유심히 보고 한번 고치기 시작하면 그날 하루에 뭘 하나 했어. 그러면 이게 내 경험이 되고, 뭘 하나 했어. 이게 내 경험이 되고, 그날 배워가면서 성실히 배워가면서 내가 습득하면서 기술이 되는 겁니다. 기술이라는 건 이 자격증이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날부터 내가 일하는 날부터 습득한 경험이 내 기술이다. 이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베테랑이라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36년 했거든요. 그러면 36년 동안 전기, 보일러, 뭐 냉온수기 전부 다 제가 손을 봤잖아요. 수영장까지 다 관리를 했으니까. 그럼 거기서 뭐 터지는 게 5만 개 다 터지는 거예요. 공조실도 막 터져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다 터져요. 뭐 필터도 교체해야 되고, 뭐 안 사주면 뭐 버텨야 되고, 떼어야 되고, 뭐 별짓을 다 해야 돼. 원만하게 돌아가는 현장이 없어요. 이게 시설 관리업입니다. 이게 시설 관리업. 저희 현장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베테랑 소장이 왔지만 원만하게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러지만 저희 직원 몇 명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제 현장도 마찬가지 와보니까 진짜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2년은 진짜 고생했습니다. 뭐 그때 유튜브를 했으면 많이 찍었겠지. 그때 유튜브를 안 하니까 영상을 못 찍었어요. 지금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시설관리 현장에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찍어서 되도록 보여주려고 하지만 제 현장 자체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현장하고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이라도 보여주고자 열심히 저는 찍어 봅니다만은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시설관리 업무 현장으로 가서 일을 하고 싶다. 워밍업을 하시라는 것은 직장에 아직 취업을 안 해봤으면 가만히 있어서 누가 써줄 때까지 누가 안 써주나, 그냥 이 자격증 하나 이거 땄는데 말이야, 이거 가지고 저 이력서 가지면 안 써주나, 이렇게 하시면 누가 써주겠습니까? 뭐 몸만 만든다고 막 사내만 다니는 거예요. 사내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유튜브 보면서 어떤 기술이 있구나 해서 자꾸 자기 걸로 만들어 가야 돼. 옆에서 눈동냥 귀동냥으로 보는 거죠. 제가 이디라 방송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것은 우리가 현장에 수준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방송을 할 게 아니고, 지금 입문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입문을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시설관리 현장이 지금 그러면 내가 갈 데 없으니까 막 사람이 막 나만 하는 것 같아요. 그만두는 사람들이 부지기십니다. 만약에 원래 60세 정년이다. 60세 정년에 전기기사다 하면 전기기사, 보일러기사가 다 그만두는 거예요. 따지면. 아니 그럼 70세까지 일하니까 70세 된 사람들이 또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길 또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는데 20, 30대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메꿔줄 사람들이 어느 세대가 메꿔줍니까? 60, 70대가 메꿔주는 거예요. 건물의 시설 관리는 자동화해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있어. 기본적으로 건물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구성원이, 시설 관리는 딱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청소, 미화, 경비는 많이 자동화시키잖아요 지금. 그러나 시설은 자동화시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동화로 들어간 지가 오래돼요. 그냥 설비 자동화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관리할 인력들이, 기본적인 인력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시설 관리 업무를 좀 만약 해보겠다 했을 때는 첫째는 인성. 내가 가서 매칭을 어떻게 해서 해야 되겠다. 그냥 마음 먹으면 되거든요. 욱하면 나중에 본인도 성질납니다. 가서 어울리고 그 현장을 알기 시작하면 본인 성깔 나와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성깔 죽이시고, 뭐 소장이 되면 직원이 앙앙해도 그래 꼭 한번 참고, 뭐 저도 뭐 매일 참은 건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많으니까 참아지더라고. 지금은 참아버립니다. 제가 참아요. 욕 안 해. 그래, 떠들어라. 관리소장이 뭐 편하고 뭐 할 것 같지만 관리소장처럼 힘든 게 없어요. 직원들한테 치이지, 갑에 치이지, 회사에 치이지.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 누구한테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양소장 보니까 나 빨리 관리소장 되고 싶다. 관리소장이 되려고 하면 업무 능력이 기술 자격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 문서가 능력이 없으면 문서 능력 키워야 되고, 그 다음 보고서 쓰는 것도 좀 빨리빨리 좀 해야 되고, 위에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어쨌든 매칭해서 대화해야 됩니다. 아이고 근데 뭐 그게 쉽습니까? 열받아. 갑이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 한 2사람, 그 다음 보통인 사람이 뭐 3사람, 나머지 5사람이 안 맞아. 그만큼 사람 성질 맞추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도 성질을 맞추는 사람도 있어. 이게 또 사람입니다. 뭐 안 맞을 것 같은데, 나하고는 안 맞는데 다른 사람하고 또 맞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설관리 현장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그 시설관리 현장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디서 얘기하면 점심시간이라, 점심시간 밥 먹고 이제
이제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금 창가로 하면 얼굴이 어두워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면 창가에서 빛을 받아서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기술로 막 얘기하는 것보다도 시설관리 현장에서 있었던 업무라든가 재미있는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로 나누면서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맞습니다.